자, 지금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문재인이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아마 각 여론조사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조국에 대한 그 임명에 대해 반대가 20%가 더 많습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20% 이상이 많아요. 자, 여론에 오차나 조작이 좀 있었을 거라고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정도라면 실제 여론은 기울었고, 또 한편으로는 추석을 지나면서 호남에서도 민심이 지금 변하고 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호남에서도 샤이 반조국세가 결집하고 있는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호남에서도 조국 찬성이 월등히 높았는데 최근에 MBC 조사에서 보면 조국 잘했다, 임명 잘했다가 55, 잘 안 됐다가 34, 두 격차가 크게 이렇게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보면 50% 이상 격차가 났는데 이제 20%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자, 호남에서도 지금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고. 지금 평화당에서 탈당한 대한정치연대 소속 의원들이 추석에 열흘간 지역구에 가 있었는데 조국에 대한 지지가 이전과 같지 않았다. 교수나 오피니언 리더나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다 문제가 있다고 말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유성엽 대한정치연대 대표가 조국이 인사 왔을 때 그만두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조국에 반대하면 한국당을 도와줄까 그러다가 그게 아니라 지금 조국 반대가 무당파 중도로 이렇게 늘어난다, 이런 기사들을 보고 호남이 이제 안심을 하면서 조국 반대로 점점 이렇게 변하고 있는 양상이 벌어졌어요. 자, 문재인은 여기서 버티면 버틸수록 출구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이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완전히 비현실적인 소리를 하고 있어요. 어제도 문재인은 가짜 뉴스와 이 정오와 혐오 이런 것이 공정한 언론을 해친다고, 그것도 국경 없는 기자회, 그러니까 세계 이 공정 기자들 모임 대표를 만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문재인은 스스로요, 조국이라는 제가 스탈린그라드라 했잖아요. 히틀러는 스탈린그라드가 원래 옛날의 이름은 볼고그라드였습니다. 볼가강 옆에 있다고 볼고그라드인데 그걸 스탈린그라드라도 박아 놓으니까 그 중소도시에 그냥 박혀버려가지고 거기서 끝을 보려고 해버리면서 이성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모든 군사상의 전략이나 또 이런 법칙 이런 것들을 깨버리고 거기에 무한정 소비하다가 나중에 자신이 나가 떨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조국이 지금 문재인의 스탈린그라드가 돼간다라는 부분은 그건 문재인이 조국이라는 데 지금 무한정으로 집중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거라 봅니다. 하나는 조국이 상징하는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을 단 복수. 과거에 검찰연회가 참여정부에 검사들과의 대화에서 노무현이한테 망신당했다고 앙심을 품고 있다가 이명박 정권 들어서 무리한 수사를 해서 그야말로 노무현을 죽게 만들었다. 그리고 나중에 내한테도 거짓을 할 거다. 문재인이 노무현 복수를 할 만큼 솔직히 외관상으로 노무현의 신복 문재인 이러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만 문재인은 노무현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또한 물러나고 난 뒤에 검찰에 의해서 그런 운명이 될까봐 겁을 내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할 짓거리를 안 하면 되잖아요. 도둑질 안 하면 되고 돈 안 받으면 되고 비리 안 저지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비리를 수사하는 게 검찰의 본능인데 그 검찰의 본능을 없애버리려고 하느냐. 아니, 이번
문재인 정권 들어서 2년 동안에 검찰 풀어서 과거 보수 정권의 비리들을 있는 거 없는 거 만들어서도 실컷 털었잖아요. 그래 해놓고 이제 검찰을 사냥이 끝났으니 개 다 잡아먹어버리라. 이렇게 하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냥할 때까지는 써먹고 사냥 끝나고는 죽여버리자. 그러니 사냥 때 열심히 적을 잡아다 바치면 살려줄 거라고 생각했던 검찰이 지금 화가 나도 이만저만 화가 나는 게 아니겠지요. 그래서 문재인이 주장하는, 조국이 주장하는 공수처법이라는 게, 아니 대통령이 민변 회장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했을 때 어떤 꼴이 벌어질 거고 그 조직이 게시타포가 될 거란 건 뻔하고, 현재 경찰이 저렇게 정치적인데 거기다가 수사권을 주었을 때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을 때 나타나는 폐단보다도 더한 폐단이 나올 게 뻔한데, 그러다가 경찰은 지금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까지 넘겨받아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정보 경찰이 정책 수집이라는 명분으로 국민을 감시해서 좌파들조차도 정보 경찰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지금 기소 여부까지 판단하게 되고 검찰이 허지부지 되는 것이 검찰 개혁이냐? 아니에요. 국민들은 이런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죄진 저거들만 깜빵 갈까봐 겁을 느끼는 가짜 개혁을 개혁이라고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조국이 물러났을 때 감당이 안 됩니다. 조국 하나를 가지고 문은 올인해버렸어요. 처음에는 임종석 조국으로 왔습니다. 오히려 임종석이 실세라고 2017년에 떠들었죠. 그런데 2018년에 중반이 지나면서부터 조국에게 힘이 실리기 시작했고, 마침내 연말에 벌어진 암투에서 그때 김태우 수사관이 희생이 됐죠. 조국이 임종석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초에 임종석이 쫓겨났지요. 그 이후부터는 조국 천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임종석 때 조국을 당으로 보내서 출마시키려 했지만은 조국이 승리해버리니까 니나 출마해라 임종석 해가지고 임종석이 지금 산으로 다니고 종로에 하니 안 하니 지금 종로도 험지죠.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때 이후로 문재인은 정권 초부터도 상대 진영에 대한 정치적인 이 정치공학적 테크닉,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정수사, 이런 걸로 야당이나 반대 진영을 진압해 왔습니다. 그런데 조국이 깔끔하게 잘해줘서 2년 동안에 그렇게 하니까 이제 반대하는 사람이 겁을 먹어 다 엎드려 버리고, 지난번에 패스트트랙 수사 때 보면 조국이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당신들이 다 징역형이고 어쩌고 그걸 몇 번 쓰니까 그 다음부터는 막던 한국당 의원들이 다 쿡 자빠져 버렸어요. 자, 그래서 조국이 너무나 효율적으로 이 일을 잘 해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효율적이고 잘 움직이면 점점 거기에 의존하게 되죠. 자, 히틀러도 게벨스나 더 나아가서 히물러 등이 잘해주니까 거기에 의존하면서 대중에게서 멀어지면서 점점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문재인도 조국한테 다 의지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조국은 2인자가 되어버렸고 이제 출마도 하지 않고 법무장관으로 스스로 가서 스스로 총리 타이틀을 달고 대선으로 가려는 거죠. 자, 그래서 한 고비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한 게 이번에 청문회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와중에도 민주당과 조국이 지금 검찰개혁 운운하면서 또 검찰개혁, 법무개혁 당정 협의를 했다고 하고 패스트트랙 관련 법을 오늘 통과를 좀 시켜보려고 쇼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벌어진 또 하나의 부분은 한일 이 갈등 반일 프레임을 갖고 왔습니다. 사실 이 반일 프레임에서 김현종이라는 지금 저 험한 입
저 초기 변호사일 때 김현종은 그야말로 악마의, 예? 김현종이 미국에서 로스쿨 나와서 초짜 변호사일 때 매우 험한 말로 법정에서 다투고 거칠게 일을 하는 로펌에서 일을 잘못 배웠대요. 그러다가 성격도 좀 모진데다가 그러다 보니까 입이 험하고 공격적입니다. 지난번에 미국에 지소미아를 좀 중재 써달라고 가놓고도 막 가서 이상한 소리를 했대요. 그래서 미국에서 제 정신이 좀 이상하다, 이런 소리까지도 지금 싱크탱크 쪽에 소문이 돌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저런 자를 지금 발탁을 해가지고 청와대 안보실 2차장으로 갖다 놓고 사실은 정의용이 무력화되고 김현종이 다 설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강경하고 싸움도 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도 제가 볼 땐 조국이 좌지우지했을 거라고 봅니다. 조국이 제대로 인사검증을 했으면 김현종이는 절대로 청와대 안보실의 2차장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조국은 정권을 물 수 있는 개들을 다 추천한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보니 추천 권한이 조국한테 생긴 겁니다. 자, 이 조국이 7월 1일 자기가 민정수석을 그만두고 이제 법무장관으로 가기로 한 달쯤 쉬고 계획이 잡혀 있는데 일본이 딱 시비를 걸어왔어요. 조국이 신이 난 거지요. 매국노부터 시작해서 죽창까지 하면서 이걸로 바람 몰아서 거의 그냥 국민들을 매국노와 애국자, 반일과 친일로 몰아버리면 내 청문회 가는 동안에 꼼짝이나 하겠느냐. 자, 윤석열이 청문회에 다 꼼짝 못하지 않았냐. 그래서 이 반일 프레임을 조국이 난리를 쳤고, 그래서 조국의 또 떨거지들, 치어리더들이 따라서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렇게 이상한 한일 갈등 치킨 게임, 니 죽고 내 죽자, 내지 뭐 둘 중에 하나만 살자, 이런 식의 한일 갈등을 희한하게 한국이 보인 태도의 근원에는 제가 봤을 때 조국이라는 사람의 이해관계가 결부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조국은 반일 프레임이 걸리는 순간에는 그야말로 자기가 법무장관이 되는데 다 반일에 관심을 가지고 지지층이 총결집에가 진영 대립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한국의 보수 진영은 반일 프레임을 걸어놓으면 꼼짝을 못하니까 내가 그냥 걸어서 갈 거라 생각을 하고 이걸 밀어붙인 겁니다. 그래서 관제 반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조국 국면에서 조국이 저래 깨지니까 반일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뭐 반일 설치는 애들 다 사라지고 관제 집회하던 놈들 다 사라져버렸어요. 결국은 이 반일 프레임이 조국이 법무장관 되고자 했던 그런 꼼수 때문에 그렇게 시끌벅적하게 버렸다가 조국이 이제 법무장관에서 힘이 빠져버리고 문정권이 가라앉으니까 이제 반일 이야기하는 사람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자, 오늘 아침에 보면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불매 대상 기업인 직원들이 다 우리나라 국민들인데, 자, 그런데 지금 친일 딱지 붙을까봐 기업들이 전전긍긍하고 매출 급감에 신규 채용도 하지 못하고 일본 여행 안 가기를 바라면서 우리한테도 또 일본 사람도 안 옵니다. 우리 경제도 멍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단기적으로 일본한테 데미지를 입힌다 했지만은 지 발등을 지가 찍는 일도 나오고 있고, 또 일본의 수출 규제로 기업들이 피해, 또 그걸 극복한다면서 정부가 돈을 풀어가지고 몇 조, 몇십 조씩 풀어서 자체 개발하니 하고 다니는 쇼에 들어가는 비용. 자, 이 엄청난 비용과 손해, 안 그래도 경기가 죽을 지경이고 한국 경제가 침몰하는데 거기에 지금 반일 문제로 결정타를 내놓은 부분이 알고 보면 다 조국 때문이었냐. 이건 너무 좀 웃기지 않습니까? 다들 어디에 놀아난 겁니까? 진짜 국민의 몸에 배어서 났다면 조국 문제가 있든가 말든가 반일, 뭐 불매운동부터 지금 온 사방에 난리야 되죠. 제가 그 반일 불매운동에 피해를 입은 한 명란젓 생산하시는 분이, 판매하시는 분이 정말 고생했는데 그래도 옳은 소리를 내주셔서 감사하다고 이 명란젓을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문이 지금
과거 정권에 대한 복수심이라는 미명하에 자신의 퇴임 이후의 두려움, 또 조국을 2년간 부려보니까 너무 효율적이라서 조국에 올인하게 돼버린 부분, 그 속에서 의심 많은 문이 조국을 후계자로 택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조국 하나 앉히려고 반일 프레임을 필요 이상으로 오버해서 그런 후유증, 지금 이 후유증들에 다 매몰되면서 지금 꼼짝 마라 상태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문은 이제 뭘 하더라도 지지율이 회복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이쯤 되면 그만해야 되는데 자기만 지금 호랑이 등에 올라타서 뭐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있어요. 자, 해외에서도 비정상적이라는 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디까지 가볼 건지 한번 해보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